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화에 대한 반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보수적인 유생층에 의한 위정 척사운동,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이모군란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조선에서 세력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갑신정변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이 음, 갑신정변은 어, 개화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개화의 성격에 대한 반발. 정부가 너무 뜨뜻미지근한 개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 여기에 대해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반란이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일단 1884년에 일어났고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이 구테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일으켰던 사건의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를 읽으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급진개화파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 개화파가 이모군란 이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음, 온건계합파 그리고 두 번째는 급진계합파입니다. 여기 온건계합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자,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전통 질서를 지켜야 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서기, 동양의 도를 지키며 서양의 그릇, 기술만 받아들이는 그런 개화를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점진적 개혁이 되는 거죠. 이게 온건계파를 나타내는 특징, 이 키워드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김홍지, 김윤식, 어윤중, 청나라 양무운동, 동도서기, 점진적 개혁. 이들은 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자, 민씨 정권과 손을 잡았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광범. 자, 이런 사람들은 급진계합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았고요. 서양의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까지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바로 그 친일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여기 청나라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은 서양 문물을 도입하여 부국강병하는 것을 목표로 일으켰는데 중국번, 이용장 이런 한인 관료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정신은 중체서용, 중국 것이 모체 중심이고 서양의 실용적인 기술만 받아들인다. 상당히 온건적인 근대화였죠. 자, 이렇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을 때 결국 민씨 정권과는 온건계합파가 손을 잡았고요. 점점 밀리게 된 급진계합파들이 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밑줄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군란 이후 민씨 정권이 청의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이 지연되었다. 자, 너무 미적지근했다. 이런 얘기죠.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급진계합파들이 좀 힘을 쓰려고 했어요. 만약에 돈을 마련하면 자기네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자, 급진계합파는 개화 정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너무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죠. 점점 주도권을 잃고 입지가 불안전해졌어요. 이런 가운데에
베트남 문제를 가지고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청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 이모곤란 때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죠. 그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이를 기회로 여겼던 급진계파들은 마침 일본이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변을 계획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화 정책이 일단 지연되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 급진계파가 차관 도입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여기 차관 도입 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패로 끝나면서 입지가 약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를 했고요. 네 번째, 일본 공사의 군사 지원 약속,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이래서 이제 갑자기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갑신정변의 주역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옥균, 박영유, 홍영식, 서광범, 서지필, 육일준. 자, 일단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단발을 했고요. 옷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북학파 실학자인 박규수 집에서, 박규수는 통상개화론자였죠. 박규수 집에서 국제 정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온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한 때부터 조사시찰단, 수신사, 보빙사 등으로 파견이 되면서 조선 대외 정책의 실질적 주도자였는데 이모곤란 이후에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개화파, 즉 개화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표현이 나와요. 개화당. 자, 그리고 개화 정책을 사이에 두고 민씨 정권과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점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김옥균이 차관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개화당의 입지가 약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차관 그러면 장관 차관 그런 차관이 아니라 국가 간의 한 나라의 정부 기업 은행 등이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자금을 차관이라고 부른다. 국가 간에 빌리는 돈을 차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조선의 청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시사 만화. 이게 이모곤란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김옥균 중심의 급진계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의 정변을 일으켜서 정부 핵심 세력을 살해하고 정권을 수립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우체국의 전신이죠. 이 우정국 오픈 파티 날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요때를 틈타 일본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결국 정부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돼요. 자, 이후 다음 날 뭐를 하게 되냐?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도 기억하셔야 돼요.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는 이제부터 청산하겠다. 내각 제도를 수립하겠다. 입헌 군주제죠. 또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했어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확립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신분 제도를 없애겠다. 진짜 근대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것이 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것이 갑신정변 때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갑신정변 때 급진계파가 내세웠던 개혁정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모곤란 때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 행사를 폐지한다. 청나라에 대해 조공 바치는 거 폐지한다. 자, 문벌을 폐지해 인민평등권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자, 여기 또 이것도 중요한데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한다. 돈은 한 군데에서만 관리한다. 그리고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 시행한다. 이거는 입헌 군주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자, 뭐를 했냐?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자, 또 누가 등장한다? 청나라 군대가 등장을 한다. 청군이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 개입을 했죠. 자, 그러자 일본이 철수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 3일 천하로 끝.
자, 이게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우정국 개국 축하연 날 거사했고 14개주 개혁 정강 발표했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또 출동해서 3일 전화로 끝난다. 자, 3일 전화로 끝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결국 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계합파 인사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고요. 여기에 대해 갑신정변의 의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주 청해 간섭을 물리치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청나라로부터 자주적인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운동이었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진짜 근대화 운동에 영향을 준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 일본의 의존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소수 개혁 관료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고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급진개합하는 셋째 날 10월 19일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수십 개 조항 중 지금 전해지는 거 14개 조. 그래서 보통 14개 조의 개혁 정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벌 페이지 평등권 확립 이런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우정총국 나와도 이건 갑신정변이다. 근대적 우편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 우체국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이모군란 때도 지도 봤죠. 여기 이제 갑신정변 때의 행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도를 보고 이게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종과 왕비를 경호궁으로 옮기고 우정총국 등장, 우정총국. 급진계합파의 진로 뭐 이렇게 나오죠. 김옥균 나오고요. 자, 창덕궁에서 벌어져요. 이게 경복궁 아니고 창덕궁이에요. 갑신정변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한성조약과 이걸 계기로 자, 텐진조약 두 가지 조약이 체결된다. 매우 중요해요.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모군란 때에는 뭐가 체결됐죠? 재물포조약과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됐죠. 근데 여기서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핵심 내용도 아셔야 돼요. 자, 한성조약의 내용은 배상금 지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부담. 자, 일본이 도망치면서 빠지면서 자기네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자기네도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사관을 다시 건축할 신축비를 조선 정부에게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 한성조약은 일본과 조선 사이야.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텐진조약이 체결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청나라는 일본 군대가 조선에 존재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국군이 동시에 철수하고 자 들어올 때 같이 약속하고 같이 들어오자라고 약속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했죠. 청나라가 군사면에서 우위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동등한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어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는 더욱 강화되고 조선은 더욱 청나라에 예속되게 되고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 원세계라는 인물이 파견돼 내정 간섭, 경제 침투가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나와요. 텐진조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위해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장래 조선국에 만약 반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혹은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요청했을 때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통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갑신정변에 붙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각축, 이게 갑신정변 직후 상황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갑신정변 직후다. 자,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 봅시다. 자, 조선은 청나라 내정 간섭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되고요. 자, 이건 이모군란이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모색을 했고,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게 되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조선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영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철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어, 한편 여기 보면은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심해지게 되죠. 이렇게 조선을 사이에 두고 보세요. 조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 또, 자,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돼요.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제기된다. 조선을 여기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 지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언제 상황이다? 네,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다.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이때 제기가 된다. 아주 중요해요. 자,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자, 알아두시는데 여기 부들러,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인물. 자, 그 다음에 육일준,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을 구상해 제시한다. 자, 이거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열강이 동의하면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국제 정세에서 현실성이 다 조선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죠. 육일준의 중립파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중립파론.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는 것은 터키, 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자국을 보존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존하는 전략도 될 것이다. 6일준이 이런 주장을 하죠. 여기 갑신정변에 의의와 한계가 나오는데 급진기합했던 서재필이 나중에 회고를 해요. 김옥규는 청의 종주국 아래 놓여있던 굴욕감을 이겨내지 못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치욕에서 벗어나 조선이 세계 각국 가운데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원이 될 것인가 밤낮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했다. 김옥규는 근대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대 추이를 통찰하고 조선도 강력한 현대국가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바랬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 채용에 대해 따라 정부와 일반 사회 인습을 일변할 필요가 있다는 걸 확신했다.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회고죠. 여기 김옥균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윤치호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경망스러운 무리들이 나라 일을 실패하고 아래로 민심을 흔들리게 하고 공적으로 개화 등의 일을 완전히 탕폐하였고 사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몽땅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갑신정변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0회도 잊지 마세요. 자, 10회도 이상입니다.